인자 분석을 둘로 나누자면은 인자 개수를 정하고 나서 그 적합성을 평가하는 확증적 인자 분석이 있고 그 전에 몇 개의 인자조차 좀 결정할지 망설여지는 상태에서는 일단 인자의 개수를 한 개도 해보고 두 개도 해보고 세 개도 해보고 아무튼 q 개로 고정해놓고 확률 모형을 만들어서 이 확률 모형에서의 모수를 추정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자 모형을 위한 확률 모형 열심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들 중에 최대 가능도 기반의 방법론을 만만 봤습니다. 만만 봤다는 거는 우리는 일단 최대 가능도 함수를 쓸 수 있다면 가능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건 컴퓨터가 할 수 있다고 믿고 가능도 함수만 써봤습니다. 오늘 할 것은 이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성분을 이용한 모수 추정법을 바로 보고요. 다음에 살짝 얘기했었던 인자 회전을 이용해서 이 모수가 해가 여러 개라고 했었죠? 여러 개 중에 우리한테 조금 해석하기 좋은 해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코드 살펴보겠습니다. 인자 회전과 코드는 좀 간단할 겁니다. 숙제하고 계신가요? 아마 내일 밤에 하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숙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인자 이 모형의 확률 모형 쓰는 것이죠. 인자 분석을 위한 확률 모형 가정들을 조금 꼼꼼하게 소개했었습니다. 이것들이 나름 합리적인 가정이라는 것을 열심히 설파했던 것 같고요. 모수 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관찰한 거는 P차원 다별량 벡터뿐이고 한 사람마다 그다음에 P차 벡터는 우리가 모르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 무언가 잠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Q처 확률 벡터가 있다고 치고 우리가 관찰한 거는 이 잠재 확률 벡터를 각 변수마다 서로 다른 선형 변환을 해가지고 얻어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랜덤 에러 조금 추가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야 될 모수는 이 잠재 확률 변수를 선형 변화하는 이 람다라는 P by Q 매트릭스 하나가 모수가 되고 또 하나 추정해야 될 모수가 뭐냐면은 여기 에러텀의 베리언스 에러텀의 베리언스는 P 사이 원부터 P 사이 Q로 가열분의 매트릭스로 가정이 되고 있는데 이 녀석도 추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자, 잘 생각해 보니까 요 우리가 관찰 못한 그 사람마다의 그 잠재 변인과 그다음에 에러텀들이 각각의 독립인 다별량 정규분포 따른다고 가정을 하면 주어진 자료는 이 람다와 푸 사이를 이용한 람다가 푸 사이만으로 설명되는 다별량 정규분포가 되고 IID 다별량 정규분포에서 모르는 모순 어떻게 추정할 수 있어요? 가능도 함수 쓰고 그 녀석의 로그 가능도 구해가지고 이 로그 가능도까지 유도한 다음에 여기 로그 가능도에서 이 시그마가 위에서 잠깐 한번 내려오느라고 잠깐 패스했는데 이 여기서 이 자료 X 시그마라는 녀석이 자료 X의 공분산 행렬탐이죠. 50단의 공분산 행렬탐인데 이 공분산 행렬탐이 람다 트랜스포즈 가지고 P파이를 써가지고 요 식이 람다와 푸 사이의 식이 람다 행렬과 푸 사이 행렬의 식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요 식을 람다와 푸 사이에 대해서 최대화를 시켜준다고 믿으면 이제 람다와 푸 사이의 추정치 맥시멈 라이클리 에스티메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제가 쓰다 보니까 살짝 오타가 있었어요. 다빌량 적용 PDF죠? 마이너스 2분의 1 붙어야 되죠? 그다음에
자, 그리고 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어, 여기서 요, 여기 그냥 가능도 함수에서 로그 씌워가지고 로그 가능도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으로 좀 남겨두었습니다. 이거 잠깐만. 오늘은 일단 이 스토리는 우리가 어떤 걸 가정했었죠? 어, 최대 가능도 추정법을 쓰려면 자료가 우리의 그 에러텀과 그다음에 우리의 잠재 변인이 다벨량 정기 분포를 따른다는 확률 모형 가정이 있어야 가능도 함수까지 써가지고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모수들을 꼭 한 가지 방법으로 추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가장 간단한 기초 통계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모평균을 물론 표본 평균으로 추정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양 끝을 잘라낸 절단 평균 같은 걸로도 추정량을 제한해 보곤 하죠. 물론 그거의 통계적 성질은 수리 통계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는 논외로 치고 추정량 자체는 여러 가지를 제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서 다시 우리의 모수인 람다랑 그 사이를 한번 추정하는 방법을 서술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게 어디에 서술이 되어 있느냐. 일단 최대 가능도 기반 추정법은 여기서 교재에서 73쪽에 여기 만약에 다별량 정기분포를 안측한 N개 관찰계차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쓰면은 뭐뭐에 잘 나와 있다. 식 2.3쪽 6까지 딱 서술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설명본 그 모수 추정법은 자 여기 식 2.3.3 아래 여기 72쪽에 두 번째 문단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람다와 그다음에 지금 저희 그 판서 기준으로는 프사인데 여기서는 세타라고 써놨습니다. 람다와 그다음에 자, 람다 인자 적재 행렬과 그다음에 변수별 고유 분산의 추정량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자, 주성분 인자 분석. 주성분 인자 분석이라는 건 요 두 모수를 주성분 분석으로 추정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대 온도 인자 분석은 이 모수를 최대 우도, 최대 가능도 방법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방금 했어요. 이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요 인자 적재 행렬과 그다음에 고유 분산 추정하는 거 소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주성분 인자 분석은 여기 우리가 그 스노우보드에서 부교재로 올려놓은 가장 대표적인 그 다빌란 세레번스 교재는요. 표본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이용한 계산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자, 다른 책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교재의 저자인 최용선 교수님이겠죠? 이분은 고유 체계보다도 대수적으로 편리한 중심화 자료 행렬의 비정칙각 분해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정리하고 있다. 말로 보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거 우리가 한 겁니다. 중심화 자료 행렬. 우리가 주성분 분석할 때 항상 뭐 했어요? 자료 행렬에서 표본 평균 벡터 쫙 빼가지고 그 녀석을 라지 X로 두고 라지 X를 싱귤러 밸리티 컴포지션 했었죠? 싱귤러 밸리티 컴포지션 하면은 자 중심화 자료 행렬을 싱귤러 밸리티 컴포지션 하면은 거기에 Y 싱귤러 벡터들 있죠? Y 싱귤러 벡터. 중심화는 자료 행렬의 Y 싱귤러 벡터들.
뭐랑 똑같아요? 표본 공분상 행렬의 고유 벡터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치 막 그 두 개가 크게 다른 말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주성분 적재 벡터인데 주성분 적재 벡터를 중심하는 자료 행렬의 SVD에서 가져오나 공분상 행렬의 고유 벡터에서 가져오나 아무튼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주성분 적재 벡터를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려는 건 아니고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판서의 표본 공분상 행렬의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으로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헷갈리게 하려는 목적 아니에요. 일단 여기 읽고 그 다음에 판서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은 책에서 눈여겨보실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어차피 지금 추정량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다가 뭔가를 쓸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요. 올려도 돼요? 이래도 보이나요? 좀 비치나? 이 앞에를 약간 좀 쓸 수 있어요? 잠깐만. 뭐야? 같이 꺼졌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수업 보면은 얘는 올려두고 요거 화면 화이트보드 떼어가지고 화이트보드 위에다가 막 쓰시잖아요. 교수님들이. 따라하려면 했는데 안 되겠어. 이것만 좀 이번 중점만 보세요. 람다 해서 추정량 어디서 나오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저 기준으로는 트파이고 여기 교재 기준으로는 여기 세타 델타입니다. 요 녀석들을 어떻게 추정하는지 눈여겨봅시다. 자, 일단 중심하는 자료 행렬을 자료 행렬에 여기서 y라고 둡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일반성으로 잃지 않고 늘 이 중심하는 자료 행렬을 그냥 라지 x라고 뒀었죠. 그다음에 그럼 표본 공분상 행렬은 자 분봉화 n-1인 버전 기준으로는 x 트랜스포즈 x 이렇게 썼었죠. 자, 우리가 하던 얘기랑 하나도 변한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랭크가 R인 경우에 자료 행렬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right 싱귤러 벡터를 V라고 쓰고 left 싱귤러 벡터를 U라고 쓰고 그 다음에 싱귤러 밸류들을 L이라고 쓰면 자, 랭크가 R인 경우에는 R 플러스 1번째부터 싱귤러 밸류들이 전부 다 제로거든요. 그래서 제로 부분을 다 날려내고 여기를 R로 써가지고 K는 1부터 R까지 싱귤러 밸류, 레프트 싱귤러 벡터, 라이트 싱귤러 벡터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자료 행렬을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U랑 V는 자, 레프트 싱글러 벡터 모은 것들, Y 싱글러 벡터 모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U랑 V랑 그다음에 D가 다 랭크가 R이랬으니까 R 플러스 1번째 레프트 라이트 싱글러 벡터들은 다 그냥 없애버렸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thin SVD에서 아예 R 플러스 1번째 싱글러 밸류들도 다 날려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기억하실 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Y 싱글러 벡터. 주성분 적재 벡터만 있으면 됩니다. 주성분 적재 벡터. 주성분 적재 벡터 넣고 나서 지금 교재 기준으로는 인자가 n개짜리인 지금 인자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인자가 n개짜리인 주성분 분석하고 있어가지고 자, 1단계를 해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n개의 주성분 적재 벡터를 얻는다. 첫 n개의 주성분 적재 벡터를 얻고 그 다음에
자, 주성분 적재 벡터에다가 자, 여기서 이렇게 쓰면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어, 자료 행렬의 아이겐 밸류들을 감마 1부터 감마 p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자료 행렬의 싱귤러 밸류들을 여기서는 노테이션 기준은 L1들이죠. L1부터 L 뭐 P라고 씁니다. 만약에 X가 자, 그 분모가 N인 버전으로 이게 카메라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나온다. 그다음에 저 표본 공무사행렬의 n분의 x 트랜스포즈 x라면 얘네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죠? 표본 공문상 행렬의 제2번째 아이겐 밸류는 누구랑 같아요? 여기 쫙 대입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n분의 lj 제곱이죠? 네. 자료행렬에서 L이 뭔지 싱귤러 밸류라고 썼습니다. 특이값들.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시그마 1부터 시그마 P까지라고 썼던 것들이죠. 아니면 D1부터 DP까지라고 썼던 것들이죠. 제가 갑자기 이거를 왜 썼냐면요. 다시 한번 추정 절차를 보시면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인자 적재 행렬 어떻게 추정하는지랑 공통분산 여기서 요 세트 어떻게 추정하는지가 중요한데 자, 람도 어떻게 추정하는지 보세요. 주성분 적재 벡터들에다가 뭐를 끼얹죠? 자, 루트 n분의 L 원들을 곱합니다. 루트는 왠지 여기에다가 루트 씌운 거 같죠? 뭐 한다는 겁니까? 표본 공분사 항인열의 아이겐밸류에 루트를 씌워서 곱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3단계는 표본 공분선 행렬에서 이렇게 추정한 녀석을 뺀 다음에 자, 다이어고널만 택합니다. 요것만 보면 모티베이션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판서로 다시 한번 수식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추정법의 차관점은 뭐냐면요. 자, 여기 지금 위에 쓴 거, 아이고, 제가 좀 피해 있을까요? 어차피 여기 판서에 다시 한번 등장할 거라서, 여기부터 보셔도 됩니다. 자, xi 각 확률 벡터가 람다 2 사이 i 더하기 엡실론 i면, 얘가 p 바이 1, 다음에 q 바이 1, 엡실론이 지금 p 바이 1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유도한 팩트가 뭐였죠? 모집단에서의 xi의 분산, 즉 시그마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요 인자 적재 행렬 람다를 의미해서 람다 람다 트랜스포즈 더하기 그 사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P 바이 P고요. 그다음 P 바이 Q, Q 바이 P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P 바이 P고요. 근데 위랑 아래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선 샘플 사이즈가 표본 크기가 크다고 생각하면 모집단의 공분산 행렬과 모집단 공분산 행렬의 가장 자연스러운 추정량은 누구죠? 표본 공분산 행렬이죠? n이 크면 대충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근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를 방해하니까 잠깐 잊고 있어요. 어, 주성분 분석을 한다는 거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냥 표본 공분산 행렬을 고유값 분해하는 건데, 고유값 분해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이 녀석을 J는 1부터 P까지 이렇게 쓸 수 있죠. 아이겐밸류를 감마 1부터 감마 P까지로 하면은 얘를 고유값, 그다음에 고유 벡터를 VJ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다 보여요? 자, 물론 고유값들은 감마 J가 감마 J부터 감마 P까지 내림차순으로 나열하고, 그다음에 고유값들은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죠? 지금 S가 대칭행렬이기 때문에 S가 대칭행렬이고 S가 어 양정 뭐야 파저티브 세미 데피니트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고유값이 굳이 말 안 해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만약에 X의 싱글러빌리티 컴포지션을 UDVT라고 쓰면은, 그다음에 D를 다이어고널 D1부터 DP라고 쓰면은 고유값이 누구랑 똑같아요? 자, S가 n분의 X 트랜스포즈 X면 n분의 DJ 제곱의 지금 스퀘어루트랑 똑같은 거고요. 지금 이론 전개에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냥 기억해 두고 있으십시오. 잠깐만. 이거는 참고. 어쨌건 제가 앞으로 쓸 거는 이겁니다. 뭐냐면, 자, 오렌지 상자는 3고용이니까 빼고 보세요. 이 시그마랑 S랑 좀 비슷하다면은 요 오른쪽의 꼴을 요 위랑 좀 비슷하게 써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비슷하게 써볼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J는 1부터 Q까지. 자, 맨 처음 Q계의 주성분만 택하는 겁니다. 감마 J, VJ, VJ 트랜스포즈 더하기 나머지 J는 Q 플러스 1부터 P까지 요 같은 것들. 자, 한서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좌측으로 옮겨서 쓰겠습니다. 옮길까?
여러분 혹시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우변은 이제 그대로 냅둘 겁니다. 이게 우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항을 냅둘 거고요. 첫 번째 항만 계속 이렇게 고쳐볼 거예요. 루트 감마 J VJ, 루트 감마 J VJ 트랜스포즈. 이렇게 쓰면 어때요? 자, 그다음에 주성분 적재 벡터에다가 그 표본 공분상 행렬의 고유값을 어차피 얘는 양수거나 0이니까 제곱 근취해가지고 마치 어떤 하나의 벡터를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 꼴로 지금 써줬습니다. 제가 잠깐 자꾸 오타를 내서 미안한데 표본 공분상 행렬의 고유값이 n분의 dj제곱 스퀘어루트가 아니고 스퀘어루트가 없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 그 n분의 x 트랜스포즈 x니까 여기 x를 집어넣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v 트랜스포즈 n분의 d제곱 v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겠죠? n분의 d제곱이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n분의 d제곱이 이 표본 공분상 행렬의 골격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맨날 하던 그 행렬 블록 행렬의 연산으로 한번 볼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쪽은 감마 1 V1 타다다 루트 감마 Q VQ 여기는 루트 감마 1 V1 트랜스포즈 루트 감마 Q VQ 트랜스포즈.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화면을 좀 써봤습니다. 조금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뒤에 계신 분들 다 보여요? 다 썼어요? 네. 자, 통계에서, 자, 물론 통계가 수학을 많이 베이스로 하긴 합니다만, 수학과 통계에서 스피릿이 가장 차이나는 시점은 통계는 조금 노이즈 같으면 과감하게 무시를 해버리죠. 자, 여기서 봅시다. 인자 분석 모형은 지금 위에 있었고, 지금 아래는 전부 인자 분석 모형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써본 것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옛날에 이 선현들의 그 직관에 의한 제안을 이제부터 설명할 겁니다. 이제 한번 요 턱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두 개 동그라미 친 거 한번 보실래요? 자, 표본 공분상의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인데요. 어차피 고유값은 내림차순으로 취한 나이랬어. 그다음에 인자 분석이 정말로 큐게 인자가 중요하다면은 어 정말로 큐게 인자가 중요하다면 보자. 저기 첫 번째 원에서 사실 람다 트랜스포즈가 크기가 좀 크겠고 그다음에 그 사이는 대각행렬이고 뭐 이렇게 그 사이 메인 다이고널도 그렇게 크진 않고 그 사이에 오프 다이고널도 전부 지금 제로인 상태죠. 지금 아래 원을 봐요. 우리가 주성분 분석, 자료의 싱귤러블리 디컴포지션 생각할 때 만약에 자료의 시그널이
자료의 시그널이 첫 Q개의 주성분에 다 있다면 좌항이 크고 우항부터는 전부 거의 0에 가깝지 않을까요? 자, 우항 J는 Q 플러스 1부터 P까지 감마 J, VJ, VJ 트랜스포즈. 물론은 Q 플러스 1번째부터 P번째까지의 주성분 적재 벡터들은 다 나름의 축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주성분 분석에서 배운 게 뭡니까? 각 축은 이제 저 고유값이 설명하는 게 그 각 축으로의 분산이죠. 각 축으로의 분산이고 만약에 여기가 아이겐밸류가 충분히 작다면 그 감마 Q 플러스 1부터 거의 0에 가깝다면은 이거 그냥 직관입니다. 만약에 람다 감마 Q 플러스 1부터가 스몰이면은 만약입니다. 만약에 Q 플러스 1번째 아이겐밸류가 스몰하면 여기 부분 거의 무시할 수 있죠. 무시할 수 있죠? 그다음에 끝. 인자 분석 모형에서도 위에는 조금 무시할 수 있는 텀. 좌측이 중요한 텀. 좌측이 중요한 텀인데 생긴 게 어때요? 생긴 게 어때요? 쉐입 한번 봐요. 얘도 누군가의 트랜스포트 곱한 거고 P by Q, Q by P. 아래도 보시면은 P by Q 매트릭스를 자기 자신 트랜스포즈 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에서 지금 매트릭스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표본공분사 행렬과 그다음에 모공분사 행렬은 샘플 사이즈가 크면 충분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이 비슷해. 그런데 얘네 둘도 뭔가 비슷해.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직관적으로 던져볼 수 있죠. 이렇게. 자, 람다 헷 주성분 분석 기반의 추정량은 이렇게 제한된 겁니다. 이 녀석입니다. 루트 감마 1 V1부터 루트 감마 Q VQ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요 에러의 분산은 어떻게 추정해 볼 것이냐. 위의 항을 보시면 대충 여기서 보니까 지금 프사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시그마에서 모집단 기준으로 보면은 시그마 빼기 람다 트랜스포즈죠? 자, 그러면은 요 프사이의 추정량은 어떻게 제한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처럼 그 최대 가능도 추정법처럼 뭔가 근본 있게 확률 모형부터 쌓아 나가는 게 아니고 약간 직관을 발휘해서 이렇게 던지는 추정량입니다. 지금 제가 논의하는 주성분수 기본 추정량입니다. 자, 어차피 여기 모공 분사 행렬은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는 가정하에 이건 표본 공분사 행렬로 근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람다 트랜스포즈 쪽은 우리가 지금 요 녀석으로 제한했잖아요. 얘 또 끼워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요 프사이가 지켜져야 되는 제한 조건이 하나 있죠. 프사이는 지금 우리가 그 에러 텀의 분산을 돕고 에러들끼리는 변수들끼리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프사이는 다이고널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본 공분사 행렬이랑 여기 다 추정량 띄워놓고 나서 오프 다이어곤al 주대각 성분이 아닌 성분들을 다 0으로 날려줍니다. 왜는 따질 필요 없고요. 이렇게 제안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표본 공분사 행렬에서 자, 위에서 정의한 그 주성분 분석 기반의 추정량을 띄워놓고 트랜스포즈를 시킨 다음에 비대각 성분을 0으로 내가 코딩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컴퓨터한테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시켜볼 수 있겠어요, 컴퓨터한테? 자, 내가 뭐만 있으면 돼요. 이게 두 개 여러분들 추정하시는데 뭐만 있으면 돼. 표본 공분사 행렬만 있으면 돼요. 내가 표본 공분사 행렬을 가지고 오면은 일단은 아이겐블리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아이겐블리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로 람다 추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디 보자. 그 녀석에서 표본 공분사 행렬에서 람다 추정된 거 뺀 다음에 비대각 성분 0으로 하는 거. 굳이 자료 행렬까지 안 필요하죠. 표본 공분사 행렬만 있으면 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보시면 자료 행렬 안 주고 공분사 행렬만 줬죠. 그것만 있어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주성분 분석 기반의 그 인자 모형 개수 추정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좋게 지금 PC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은 최대 가능도 추정법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지난 시간 판서인데요. 여기 판서에서 제가 람다랑 프 사이를 합쳐서 세타라고 썼던 걸 한번 기억하시나요? 숙제 기준으로는 잠깐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프사이 컴마 람다가 세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녀석이 람다 트랜스포저 여기 프사이고, 여기가 람다 트랜스포저 여기 프사이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람다 프사이 맥시멈 라이클리हु드 줄임말로 제가 ML이라고 썼습니다. 자, 굳이 아래쪽의 식과 비교하자면은 최대 가능도 추정법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L 프사이 L 람다 콤마 프사이. 꼬챙이를 이렇게 찍겠어야지. 넘어가도 되나요? 오케이. 자, 이제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네, 주성분 분석 기반의 추정법과 그다음에 최대 가능도 기반 추정법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주성분 분석에서 주성분 분석 기반 추정량은 표본 공분사 행렬만 있으면은 못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얘기했었죠. 가능도 함수도 한번 보십시오. 가능도 함수 맨 처음 썼을 때는 자료가 있지. 자료가 있는데 로그 가능도 열심히 정리하다 보면은 자료 행렬이 다 필요가 없어요. 요거를 요 가능도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충분 분계량은 표본 공분사 행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식 보시면은 자료에서부터 나오는 게 이 표본 공분사 행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패키지 입장에서 그게 자료 행렬 다 필요합니까? 패키지 입장에서 표본 공분사 행렬만 넣어주십시오. 내가 이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네, 주성분 분석이건 로그 가능도 기반이건 패키지에는 표본 공분사 행렬만 넣어주시면은 개수는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관찰할 게 지금 인자 회전을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인데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어차피 여기 가능도 함수 값에서 람다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요? 람다 트랜스포즈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자 가능도 기반으로 설명드리면은 임의의 직교 행렬 P에 대해서 임의라고 해서 랜덤이라는 건 아니고요. 임의의 넌 랜덤의 직교 행렬 P에 대해서 직교 행렬이라는 건 여기서의 이 열 벡터들이 각자가 단위 벡터고 나는 각각가 내접해서 0인 즉 P 트랜스포즈랑 P 트랜스포즈 P가 모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행렬 P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람다 트랜스포즈는 늘 람다 곱하기 항등 행렬 곱하기 람다 트랜스포즈고 그러면 여기가 람다 P 트랜스포즈 람다 T 이렇게 쓸 수 있고 람다 P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 있죠. 무슨 말이에요? 이 가능도 함수 안에 그냥 람다 집어넣던지 람다 P 집어넣던지 늘 람다 트랜스포즈로 줄어들기 때문에 람다를 집어넣거나 람다 P를 집어넣거나 가능도 함수값이 무조건 같습니다. 다시 어차피 가능도 함수라는 건 람다랑 그 크다에 집어넣을 때 어떤 스칼라 하나가 톡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고정된 람다를 집어넣을 때의 가능도 함수 값이랑 람다에다 람다 P를 곱해가지고 집어넣은 여기 가능도 함수 값이랑 똑같아요. 왜? 어떻게 변하느라건 둘은 완전히 행렬로서 똑같고 그러니까 여기 가능도 함수 값에서 여기가 완전히 같아지는 거예요. 다른 데는 변하지 않고. 이 말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우리의 직관에서 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최대 가능도 추정량 하나 있다고 쳐봐요.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라는 게 뭐로 정의돼요? 이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녀석으로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가 최대 가능도 추정량 하나 집어넣어. 그때 가능도 함수 값이랑 이 최대 가능도 추정량 하나를 P를 살짝 곱해가지고 넣은 거나 가능도 함수 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람다 햇이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면은 람다 햇 P도 또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 돼요. 자, 근데 직교 행렬은 여러분들이 되게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 무한개 만들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 무한히 여러 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 가능도 추정이 일단 수학적으로는 무한히 여러 개다 하고 끝낼 텐데 이제 사회과학적인 어떤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최대 가능도 추정량 중에서 내가 가장 해석 P를 집어넣어서
이 람다 자체가 내가 가장 해석하기 좋게 넣어진까지 P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최대 강도 추정량에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고요. 인자 분석에서 봅시다. 인자 분석이래. 또 주성분 분석 기반의 추정에서 봅시다. 자, 어차피 이 주성분 분석 기반의 추정도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 네모친 거에 기반하고 있죠. 그다음에 내가 하나 추정해가지고 람다 해 PC 하나 가지고 왔어요. 주성분 분석 하나 하면은 람다 해 PC 하나는 정해지죠. 자, 그러는데 내가 옆에다가 대각 행렬을 직교 행렬을 하나 곱해. 자, 그러면은 람다의 PC 곱하기 P는 자, 다시 이렇게 내가 새로운 추정량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람다의 PC에다가 직교 행렬 하나 곱해가지고 새로운 추정량 하나 만들어봤는데 이 녀석을 내가 또 새로운 추정량을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자 해요. 그러면은 람다 햇스타 람다 햇스타 트랜스포즈는 P 트랜스포즈 곱해가지고 정리하면은 다시 오리지널 PC 추정량의 자기 트랜스포즈랑 또 같아지죠. 자, 그러니까 굳이 최대 강도까지 가지 않아도 주성분 분석으로 추정을 해도 언제나 직교 행렬을 곱하면은 다른 추정량은 변하지 않고 자, 물론 람다 내부의 개수야 조금 변하겠지. 변하는데 얘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여기 부분이. 그러니까 이 주성분 분석 추정량의 입장에서 봐도 내가 굳이 오리지널 PC 추정량을 갖고 올 일이 아니라 내가 조금 좋은 걸 찾을 때까지 직기 확률을 계속 곱해볼 수 있게 돼요. 다음 설명을 위할 빌드업입니다. 임자 회전. 우리가 이 람다 P 바이 Q라는 매트릭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원래 이 녀석이 곱하기 자이 i가 된 녀석이죠. 자이 i 곱해진 녀석이죠. 그러면은 요 람다에서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겠죠. P는 지금 자료의 행렬에 지금 디펜드하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 뭐 문항 1번부터 문항 P번까지겠고 그다음에 여기가 잠재인자 1부터 잠재인자 Q, 뭐 Q까지 이렇게 있겠죠? 잠이라고 쓴 겁니다. 잠. 그래서 문항 1번을 설명을 할 때 이 개수들이 뭐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식으로 회전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약간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0.9, 0, 0, 0. 마이너스 0.8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요 적재 벡터를 적재 행렬을 좀 해석하기에 좋게 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왜요? 잠재 변이 중에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뭐 수리력 0.9에다가 언어 능력 마이너스 0.8 해가지고 이 문항 1번은 언어 능력보다 수리 능력을 되게 중요시하는 문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임자회전 기법들 중에 자 람다 햇의 각 성분이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깝도록 하는 인자회전 P. 어차피 P나 직계형에서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P를 택하면 P를 택한다는 거는 내가 추정한 P게 뭐야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건 맥시멀 라이클리후드건 헷 하나 구한 다음에 P를 곱해가지고 나의 그 인자 적재를 최종 추정량으로 쓰겠다는 건데요. 이제부터 얘기할 거는 지금 P의 선택입니다. P의 선택. 자, 람다 스타는 람다 햇 P인 직경의 P의 선택. 그럼 어떤 P를 선택할까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책 보시면은 여러 가지 회전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회전 중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는 실제로는 인자 분석도 되게 그 역사가 오래된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많은 그 회전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보통 통계학과에서 가장 수학적으로 딱 와닿기 때문에 가장 많이 다루는 회전 기법은 자, P 중에 그 람다의 각 성분이 람다 스타라고 쓰는 게 낫겠어요. 람다의 스타의 각 성분이 0 또는 1에 가까워가지고 이 모티베이션은 뭡니까? 각 성분이 0 또는 1에 가까워야 이 연구자 입장에서 해석이 쉬운 거예요. 가깝도록 하면 인자회전 P를 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물론 0 또는 플러스 1반에서 1에 가깝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뭐 어떤 해자 행렬 P 중에 요 각 성분의 제곱을 시켜서 그 제곱의 토분 분산을 최대화시키는 겁니다. 그 디테일한 수식은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법의 이름이 베리맥스입니다. 봤었어요? 자, 그러면은 뭐 등장하는 기법 이름들이 더 있어요.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기법 이름들이 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 식의 설명을 저는 각 책에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I는 항등 행렬은 어떤 행렬의 행렬 트랜스포즈를 만족시키는 직경렬은 무수히 많고 예를 들어서 2차원이면은 회전 행렬도 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 인자회전에서 회전 행렬 T를 찾는 가장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나 택하는 건데 내가 하나를 택하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베리맥스는 자, 이 책 3.5조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써 있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이 책을 스캔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 같은 교수님의 더 최근에 요 사회과학적인 요 구조방정식 그다음에 인과모형 책을 쓰셨고요. 그 전에 바벨령 자료분석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재를 더 찾아볼 시간이 있었다면은 제가 아예 실러버스를 이 책으로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좀 뒤늦게 찾았습니다. 3.5절 가시면 여기 보시면은 3.5절 보시면은 많죠.
네. 사회과학 연구 관심 있으시면은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자회전 나오죠? 인자회전에서 그 주요 방법론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써 있습니다. 어, 이게 회전 전에 그냥 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나 PCA를 구한 거고 회전 후에 보시면은 조금 다 절대값이 1쪽으로 붙거나 절대값이 0쪽으로 붙은 거 보실 수 있는데 이 다 직교 행렬 P를 곱함으로써 얻어진 것이고요. 어떻게 찾느냐? 자, 베리맥스 방법은 여기 구체적인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기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리맥스 방법 말고도 아, 쿼티맥스라던가 아니면은 여기도 베리맥스만 설명되어 있군요. 쿼티맥스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인자에서 직교성을 포기하는 방법, 직교성을 포기하고서라도 해석성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사교회전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되고 통계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확률 모형의 관점에서 이렇게 통합적인 이 근본적인 뷰로 보는 겁니다. 아유, 제가 너무 인자 분석 설명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버렸네요. 간단하게 코드 보고서 이제 짧게라도 분집 분석 하나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인자 모형의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인자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인자 모형은 PCA랑은 달리 내가 관찰한 적도 없는 내가 관찰한 적도 없는 잠재변인의 선형결합으로 모델링 된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추정해요? 축구 확률 모형을 이용해서 근본 있게 추정하는 최대 우도 방법. 그다음에 그 요 행렬 생긴 폼의 유사성에서 직관적으로 착안해서 이렇게 추정량을 제한하는 주성분 분석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방법 모두 공통점 두 개가 있다. 뭐다? 첫 번째는 추정 절차에서 공분산 행렬만 있으면 된다. 두 번째, 내가 인자적지 행렬을 추정하고 나서 임의의 직교 행렬을 곱해도 그 내가 원하는 추정량으로서의 성질이 다 유지가 된다. 즉 추정량을 무한히 많이 제한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추정량 중에 해석하기 좋은 추정량을 내가 마지막에 써먹게 된다. 잠깐만 화면 공유를 바꿔서 그, 이 교재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사이트가 궁금하시면 여기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우선 공분산 행렬을 여기 패키지에 넣기 좋은 형태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전처리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시면 교재 75쪽을 같이 보세요. 그래서 요 표본 공분산 행렬이 게이러부터 기하까지 6x6 매트릭스가 표본 공분산 행렬을 뛰어넘어서 자료를 표준화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상관 행렬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나가면서 얘기가 되면 인자 분석할 때는 자료를 표준화를 가장 먼저 시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그 잠재 변인이
잠깐만 뭐라 그래야 되지? 만약에 표준화를 시켜줘야만 잠깐만 그 스케일로 인한 효과까지 계수에 묻어나면은 해석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데 스케일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료에서 스케일 정보를 먼저 없애줍니다. 없애준 걸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요 라이브러리 사용법 자체는 쉽습니다. 자, 어디서 사용할 거냐면은 라이브러리 이름 자체가 심리학입니다. 사이칼러지예요. 그래서 이게 심리 측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그 팩터 로딩 추정법은 PCFA 쓰시면 되고 여기 이 라이브러리 내 프린트풀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팩터 어넬이고요. 이거는 최대 가능도 기반의 추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사용법이 달라서 여기에 인자 같은 거를 이렇게 함수 아규먼트로 조금씩 지정을 해줬고요. 여기는 다자르게 n 팩터고 팩터인 건 약간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찌질한 인자 이름으로 막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또 지정해야 되는 게 뭐냐? 인자 회전 방법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PCA에서 얻은 그 핵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베리맥스 하시면은 베리맥스 한번 해준 그 적재 행렬 추정량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PCF에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팩터 로딩들이 적혀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하셔도 같은 방식으로 나온 거를 보실 수 있고 약간은 생긴 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실 것은 여기입니다. P by Q 매트릭스. 여기가 지금 람다 역할을 하는 녀석이고요. 그다음에 프린시펄을 해도 자 똑같이 여기 PC1, PC2 자료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부분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로테이트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로테이트, 베리맥스. 그러면은 자, 맥시멈 라이클리드만 보시죠. 아까랑 비교했을 때, 자, 위랑 비교했을 때, 자, 이게 아까 회전 전에 맥시멈 라이클리드거든요. 전반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는데, 베리맥스 회전을 한번 하면은, 그래도 조금 0쪽에 붙거나, 여기 아예 없는 건 0입니다. 0쪽에 붙거나, 1쪽에 붙도록 조금 배려가 돼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숙제하실 때는 제가 요 주성분 기반 추정을 할 거니 아니면 최대 가능도 기반 추정을 할 거니를 제가 지정해 두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 잡고 하나로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성분 기반으로 하겠다. 주성 기반으로 답을 쓰시면 되고 난 최대 가능도로 하겠다. 최대 가능 기반으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네, 뭘 썼는지만 진짜 밝혀주시면 됩니다. 7분 남았는데 또 분집 분석을 조금 맛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스노보드에 업로드한 교재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다벨량 자료 분석 시간에서 군집 분석에서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건 두 개입니다. 일단 이거는 가정을 하세요. 군집 분석에 주로 필요한 거는 자료들 간의 거리입니다. 자료들 간의 거리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이거 다별량 자료 분석 거기 맨 처음 시간에 나왔었죠? 이렇게 xi 관찰된 자료가 모두 P차원 유클리드 공간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유클리드 공간 위에다가 점을 다다다다다 찍어요. 그러면은 각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건 유클리드 거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기대하는 거는 유클리드 거리 말고도 수많은 거리 측도들이 있죠. 수많은 거리 측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서 이론적으로 이론이 없어서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진 않았지만 만약 여기 P차원 자료 중에 하나가 범주형이어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서 범주형 자료까지 이 거리 계산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쨌건 자, 자료 간 거리 행렬은 주어졌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군집 분석의 실무에서는 자료 거리를 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군집 분석의 가장 키 아이디어는 목표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본 머신러닝 기법은 지도 학습이겠죠? 개, 고양, 사진마다 개, 고양이 꼬리표가 있어.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을 때 개인지 고양이인지 맞춰보고 싶은 게 지도 학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이런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료점들이 컬러가 있어요. 이미 자료점들의 컬러가 있어가지고 다음 퀘스천 이거죠. 자, 새로운 점이 들어왔을 때 얘가 빨간색일까 파란색일까를 결정하는 것. 이게 지도학습이죠. 자, 그런데 군집 분석은 컬러가 없는 애들한테 컬러를 주고 싶은 게 군집 분석입니다. 유클리드 공간 위에 점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진짜 규칙은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얘는 빨간 애들, 얘는 파란 애들. 이렇게 뭔가 나만의 이 집단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의 자료는 빨간색 집단과 파란색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를 만들고 싶은 게 군집 분석입니다. 가장 큰 지도학습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지도학습은 이미 빨간색, 파란색 정보가 이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점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맞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군집 분석은 물론 실제 맥락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처음에 저기가 없어요. 색깔 정보가 없고 색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임의로 색깔을 부여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정말 아무런 정보가 더 가능하지 않다면은 군집 분석에서는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보고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줘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방법론을 쓰면은 이게 아니야 이거는 주황색, 오렌지색이랑 그다음에 바이올렛이랑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군집 분석은 크게 자, 교재 기준으로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 그다음에 비계층적 군집 분석. 군집 분석을 영어로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소원의 품을 덜이기 위해서 CA라고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확률 모형 기반 CA. 계층적 클러스터 어널리시스에서는 근데 계층적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는 계층적 군집 분석이나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나 제가 맨 처음에 거리 행렬을 들고 온 이유가 뭐냐? 자료 자체가 어디 있는지보다는 자료 간의 거리만 있으면 자료 간의 거리만 있으면은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얘는 거리 행렬 기반. 그다음에 비계층적 군집 분석들 중에서 우리는 K민즈 쓸 거거든요. K민즈를 가장 쉽기 때문에 소개를 할 건데 K민즈는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시험 문제로 낼 것은 거리 행렬 주어졌을 때 특정 조건에 의한 대칭적 군집 분석을 한번 해봐라. 선으로 해봐. 선으로 할 수 있거든요. 간단한 거는 한 문제 반드시 낼 겁니다. 다음 시간에 유심히 들어주십시오.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K민지도 나갈 길을 원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시간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군집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